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구로와 금천 그리고 노원구 그동안 서울에서 집값이 잘 오르지 않아서 다소 소외받던 곳이었는데요. 요즘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적고 그리고 개발 호재와 입지 여건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투자 가치가 높은 오늘은 광명 뉴타운과 한남 뉴타운 매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공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 알아볼까요? 예,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서울 지역의 일반 분양이 나옵니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접수를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일반 분양이 나오면 1순위 1위죠. 또 서울에 있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만 접수하고 마감이 돼버리죠. 자, 기타 지역. 그리고 있죠. 1순위의 기타 지역. 이제 우리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1순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울 지역에 청약 통장을 넣을 수 있다? 넣을 수 없다? 지금 넣을 수 있나요? 네? 네. 지금 넣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요? 왜 그러면 1순위의 서울 지역 1순위, 서울 지역 내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일반 분양이 나오는 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분들, 뭐 부산이나 또 광주나 또는 뭐 전주나 또는 제주도나 가지고 계신 청약통장 1순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서울을 접근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예, 전무합니다. 전무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서울 1순위자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보면 대박이 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제가 이런 방법, 만약에 지방에 있는 분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특히 신규 아파트를 내가 100% 당첨을 받고 싶다. 예, 그러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요 바로 조합원 아파트의 입주권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0% 당첨입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요 이 조합원 아파트를,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재개발, 재건축, 다시 말하면 서울시가 관리, 감독하는 그런 주택조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죠. 거기에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입주권을 산다면 제주도에 계시든 울릉도에 계시든 독도에 계시든 백령도에 계시든 산다면 반드시 아파트를 배정을 받는다. 그게 25평이든 30평이든 45평이든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여기 내 경제TV 나와서 그런 거 사시라고 했잖아요. 청약통장 아무 상관없다고요. 자, 청약통장 억만 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제주도에 있는데요. 부산에서 갖고 있는데요. 서울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완벽한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자, 서울특별시민들은 정말 서울특별시민처럼 변모를 할 것이다. 이제는 서울특별시에 사는 것이 앞으로는요 부자 상위 1%로 변모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들어와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서울시 저평가 받는데, 자, 노원구 굉장히 저평가 받았죠. 구로구 마찬가지고요. 금천구 저평가 받았죠. 잘 안 오릅니다. 다른 지역 3억 오르면요 그런 지역 1,000만 원, 2,000만 원 오릅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게 왜 들어오냐 이거죠. 들어와서 주민등록 옮겨놓고요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만들어서 청약 접수, 서울 지역에 있는 신규 아파트 나오면 넣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예 지방에 계신 분들은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도 안 준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조건을 좀 변경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요 전 국민들이 좀 이렇게 골고루 부의 재분부가 이루어지려면요 그런 제안도 제가 국토교통부한테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 봅니다. 제안을 철폐하라. 저는 철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서울특별시 시민들만 그런 특혜를
받아가냐 이거죠.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벌어가냐 이거죠. 자, 그러면 오늘 또 퀴즈를 내봐야겠죠. 자, 퀴즈 어떤 퀴즈냐면요. 지금 신규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가 가격이 3억대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3억대 이상 차이가 난다면 오고요. 네. 아니다. 기존 아파트하고 신규 아파트하고 어떻게 똑같은 평형인데 3억대 딱 단지가 붙었습니다. 단지가 붙었는데 3억 이상 차이가 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럼 X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황희진이 아나운서가 한번 둘이서 한번 해보는데요. 네.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저는 O 들었고요. 네, 저는 X 들었죠. 예. 들었어요. 자, X 들은 건요. 네. 기존 신규 아파트하고 신규 아파트하고요, 기존 아파트하고 3억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같은 평형인데 맞아요. 조건도 같고 그게 아무리 새 거라도 3억 이상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제가 3억 이상 나는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드린 건요, 대한민국에서 5,100만 중에 저밖에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예전에 2015년 5월에 우리가 부가현 1-3 재개발 조합입니다. 보십니다. 거기에 바로 이편한 세산 신촌입니다. 여기가요. 바로 2016년 12월에 준공해서 입주를 했고요. 지금 입주했습니다. 입주한 지 지금 7개월 지났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풀린 다음에 첫 번째 적용된 지역이고요. 바로 옆에가 우리가 부가현 보시면요. 부가현동 두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약 우리가 얘기는 17년 된 아파트입니다. 재개발하려면 재건축하려면 13년 기다려야 되죠. 자, 그러면 단지가 붙었다고 말할 수 있죠. 예, 같은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부가현 두산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나가 될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시면요, 매매 나오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정보가 보시면 1999년 3월에 입주했다 다 나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25평부터 우리가 30평, 40평대가 있습니다. 자, 매매 16개가 나와 있네요. 자, 16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근데 59제곱미터, 59제곱미터 얼마인가 보십시오. 자, 59제곱미터 18층 중에 1층이네요. 4억 1천입니다. 자, 59제곱미터 25평형입니다. 방 3개입니다. 이 당시는 화장실은 2개는 안 나옵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17층 중에 4층. 예, 59제곱미터죠. 25평형이고요. 4억 1천이네요. 자, 그러면 좀 노열층으로 한번 볼게요. 노열층 보니까 18층 중에 12층이네요. 59제곱미터 4억 5,500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평균으로 보면 4억 3천이죠. 자, 4억 3천이라고 보고요. 자, 그 옆에 있는 단지 한번 볼게요. 그 옆에 있는 단지가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신규 아파트죠. 2016년 12월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풀리는 첫 번째 입주합니다. 부가현 1-3 이편한 세산 신촌입니다. 자,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본 지역은 2016년 12월에 입주를 했고요. 여기는 25평부터 45평까지 있습니다. 자, 벌써 새 아파트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매매 가격을 한번 볼게요. 매매 가격을 보면 현재 13층 중에 4층이네요. 59제곱미터 7억 3천이네요. 자, 아까 평균이 얼마였다고요? 4억 3천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7억 3천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3억 이상 기존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가 차이가 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또 59제곱미터만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84제곱미터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59제곱미터만 쭉 보면, 자, 59제곱미터. 예. 18층 중에 5층이네요. 7억이 나왔네요. 그 밑에 또 20층 중에 9층이 7억 3천이 나왔고요. 또 그 밑에 보면은 11층 중에 11층이네요. 7억 5천에 나왔죠. 7억 5천. 또 그 밑에 보면 20층 중에 4층이 6억 8천 5백이에요. 자, 20층 중에 4층도 7억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대략 그냥 7억 5천도 있고 7억 3천도 있고 7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억 3천 정도는 봐야 된다는 거죠. 자, 7억 3천.
그러면 3억 차이가 났죠. 매매가는 3억 차이 났습니다. 자, 그럼 이 지역의 전세가는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형 1-3입니다. 전세가. 자, 전세가 현재 우리가 20층 중에 4층, 별로 좋은 층은 아니죠. 5억 1천이죠. 좀 더 좋은 층은요. 5억 5천 하네요. 또 5억 4천 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산 1999년 3월에 입주한 지역은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가가요. 자, 평균적으로 5억 천이라 보고요. 본 지역은 전세가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4억 3천에 거래가 되니까 전세가가 얼마다? 예, 3억 2천이네요. 3억 2천, 3억 3천. 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옆에 있는 아파트는 7억 3천이고, 그 옆에 있는 건 4억 3천이에요. 그런데 7억 3천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4억 3천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지금 서울은요, 신규 아파트를 더 산다는 겁니다. 3억 차이가 나면, 저 같으면요, 제가 박사지 않습니까? 저는 4억 3천짜리 사겠어요. 그런데 4억 3천짜리는 안 팔린다는 겁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 전세가는요, 3억 2천에 전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3억 2천에 안 들어가고요, 5억 5천, 5억 3천에 들어간답니다. 이게 양극화되는 겁니다. 신규 아파트, 기존 아파트의 완벽한 양극화. 지금 여기는 서대문구입니다. 자, 그런데 마포구는요. 자, 마포구는요, 신규 아파트 하고 기존 아파트가 4억 차이 나고요. 강남은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은요, 5억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요. 근데 이 갭이 신규와 기존 아파트가 점점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기존 아파트는 오릅니다. 오르는데 신규 아파트가 5억, 7억 오를 때 기존 아파트는요, 2억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럼 기존 아파트에 투자하겠냐고요. 다 신규 아파트로 몰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서도요, 저는 어디까지 이번에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25평. 또 신규 아파트는 워낙 자재가 좋지 않습니까? 자재가 좋고 요즘 인테리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요, 베란다 또 확장을 해주는데, 그리고 3베이, 4베이 이렇게 나오고요. 방 25평 같은 방 3개, 화장실이 2개예요. 예전에 비해서는요, 25평이 지금 30평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추구하지 않을까 또 보여지고요. 자, 지금은 재건축 연한이 30년이지 않습니까? 새 아파트에서는 30년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 아파트 들어가면 15년 된 아파트라면 앞으로 15년 후에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해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남는다 안 남는다, 그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예 새 아파트로 가지 않나 라고 추측이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또 예측을 해보면, 지금은 내진 설계가 들어갑니다. 진도 6 이상 내진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도 6이 와도, 지진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역은요, 어느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진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수도권에 만약에 진도 6 이상의 7 진도 지진이 온다면 85%는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마 감안되지 않았나라고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청약통장 1순위가 있다면요, 서울지역 무조건 넣는 거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소를 옮겨야 되는데 집이 없으면 주소를 못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로구, 노원구, 금천구 싼 데로 와서 주소 옮기고 나서 청약통장 1순위 받아서 지금 도전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청약 있잖아요. 입주권 사시라고요.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입주권 사면 100% 당첨이고요. 청약통장 농장에, 장롱에 그냥 보관하고 계시면 돼요.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아파트를 싸게 사는 비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유익한 공부부터 해봤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 연락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광명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광명 사거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00년도 5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방 3개, 거실 1개, 화장실 1개의 구조로 총 4층 중 1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시 임대 금액은 1억 6천만 원, 실투자액은 9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로 광명 뉴타운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쪽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네, 입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자,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자, 경기도 광명시. 만약에 경기도 광명시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청약이 나온다면요. 아파트 분양, 신규 분양이 나온다면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여기 넣을 수 있을까요? 자, 경기도기 때문에요. 경기도에 가지고 계신 분 1순위 이내, 지역 내에만 분양이 받는다. 분양이 끝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서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서울 분들이 경기도 광명시에 나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죠. 예, 만약에 7억이면요. 현찰 7억 주고 사시면 되겠죠. 그때 가서 좋은 층 받으신 분들한테요. 분양권을 사시면 되는데 쉽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비싸니까요. 자, 광명시 한번 볼게요. 자, 위치는 어디냐면요. 바로 경기도 광명시 시청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고요. 본 지역은요. 7호선입니다. 자, 7호선이 대림을 지나서 신풍을 지나서 장성맥을 지나서 쭉 숭실대를 지나서 교대를 통해서 강남을 통해서 바로 청담동에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7호선. 바로 이게 강남생활권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강남생활권이다. 보시면 되고요. 또 광명은요. 직주 근접이에요. 자, 광명 쪽에 보시면요. 우리가 기아자동차 소화리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쪽 지역에는요. 공장지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주 근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강남의 이 직장인들이 상당히 이 광명시 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교통편도 좋고요. 또 하나 있죠. KTX가 또 이쪽 지역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KTX. 예, 광명 KTX. 추후에 급행열차 또 지나갑니다. 자, 급행열차 또 지나가면요. 예, 3개의 노선이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명시는요. 서울생활권입니다. 전화번호 02 똑같이 쓰고 있고요. 자, 양천구와 비슷한 위치에 있죠. 그러면 서울생활권이기 때문에 광명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되겠고요. 추후에 광명시의 철산 중흥아파트하고 하안 중흥아파트의 이주 수요가 발생되면요. 이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광명 뉴타운 이쪽에 개발 호재 어떤 것도 또 있을까요? 예, 광명 뉴타운 전체가요. 7부터 16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단지가. 그런데 50% 정도는 지금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광명역 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요. 7호선 광명역 사거리역입니다. 그 기점으로 상업지구가 많아요. 그런 지역은 대부분 해제가 됐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지지부진하거나 해제된 지역은요. 하얀색입니다. 지지부진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요. 그런 지역은 투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제가 봐서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투자하면요. 크나큰 고통이 따를 겁니다. 왜?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재추진하려면요. 다시 15년 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확실한 지역에 좀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TX 광명역 환승터미널 있죠. 동서가 있고요. 또 본 지역 코스코가 있습니다. 코스코 굉장히 좀 저렴하게 대량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원지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요. 또 그 옆에 이케아 있습니다. 가구 정말 싸게 팔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요. 자, 지금요. 이 지역이요. 뭐 우리가 지금 한참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휴가를 멀리 안 갑니다. 요즘은요.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요. 뭐 지방으로 너무 지방 가면 지치잖아요. 이런 지역에 와서 휴가를 즐기십니다. 왜? 냉방 빵빵 틀어놓죠. 예, 거기서 팥빙수 먹으면서 휴가를 즐기십니다. 아이 쇼핑 하시면서요. 바로 그런 위치에 딱 보시면 되고요. 또 본 지역 강남 순환도로가 2016년 7월에 개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남 생활권이에요. 강남에서까지 광명시에서 가능해요. 10분에 15분이면 충분히 주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뉴타운의 매물 포인트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26평형 아파트 입주권이 확보가 가능하고요. 청약통장 필요 없다. 예, 만약 청약통장 가지고 계시면요. 장롱에 거의 간직하십시오. 해약하지는 마시고요. 왜 그러면 이율이 세기 때문에 2%도 있지 않습니까? 이율이 세니까 그래도 청약통장 그대로 보관하면 갖고 계시고 저축한다는 셈 치고요. 나중에 좋은 지역이 있으면 그때 또 써먹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26평 아파트 입주권 확보가 가능하고요. 사업 시행인가 2010년 10월에 완료가 됐다. 좀 말씀드렸고요.
대기업 브랜드 3개 회사가 들어옵니다. 3,000세대가 건립이 되고요. 일반 분양 1,000세대, 3분의 1이 일반 분양, 사업성 엄청 좋습니다. 그러면 상당하게 돈이 많이 남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액 투자로 높은 시세 차익 예상해 볼 텐데 2억 5천에서 3억까지는 나지 않을까. 지금 이 지역의 신규 아파트가요 6억에서 7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은 KTX 기점이고요. 여기는 광명역 사거리 기점이에요. 지하철이 좋습니까? KTX가 좋습니까? 당연히 지하철이 좋죠. 그러면 7억도 이상 간다고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매물 소개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오래된 다세대 빌라인데요. 붉은 벽돌 집입니다. 상태는 굉장히 A급이다. 도로가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구분 다세대, 우리에게는 빌라를 하나 사면 내가 입주권을 받으면서 조합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광명 뉴타운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전망 제가 말씀드리면요. 3억 5천에 옵션 포함한 가격에 지금 최종 확정이 됐고요. 59제곱미터가요. 자, 일반 분양가 4억 5천이고요. 옵션 포함해서 그렇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일반 분양가 지금 더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요. 인건비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 5천이라 5억에서 5억 5천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는 올라간다? 아,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 주변 시세 약 4억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신규 2020년 또는 2021년 보면 6억을 전망을 해보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가서는 7억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매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매매가 보면요. 2억 5천만 원이 나왔고요. 전세 지금 1억 6천에 들어가 있고요. 실투자액은 9천만 원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남 뉴타운 단독주택 매물입니다. 경의 중앙선 한남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1987년도 10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9제곱미터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10억 5천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시 보증금 3천만 원, 대출 금액은 6억 5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3억 7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한남 뉴타운도 입지부터 저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남 뉴타운 입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남 뉴타운은요, 바로 재정비 촉진지구 본 지역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요, 우리가 6호선이 지나가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지나가고요. 추후에 2021년도에 신분당선이 강남역을 통해서 한남 뉴타운을 지나갑니다. 또 하나는요, 삼성선이 일로 지나갑니다. 자, 4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본 지역, 어떤 분이 그러는데 학군이 없다 그러는데 학군은 엄청 좋습니다. 자, 용산 국제중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요. 또 밑에는요, 오산 중고등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지역은 이태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한강초등학교, 그 다음에 서민구 초등학교. 이 지역은요,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초등학생으로 많이 입학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군 좋죠. 또 용산고등학교 있죠. 예, 상당히 학군이 좋은 지역이다. 또 그 외에는 초등학교 굉장히 유명한 초등학교 있죠. 니라초등학교가 또 그 위에 있습니다. 남산에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예, 1년에 등록금만 해도 1,400만 원입니다. 승마부터 전부 다 가르쳐 줍니다. 자, 특별한 가입 필요 없습니다. 1,400만 원 내시면. 근데 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싸죠. 자, 그런데 이런 유명한 초등학교도 있고요. 또한 학군도 좋고요. 용산민족공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84만 평. 미국의 센트럴파크다. 예. 그 뒤에 남산이죠. 배산 임수의 예. 자천이 500호. 명당 중인 명당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풍수상 절대 보면 물난리가 날 걱정이 없다. 집중 후 200mm 아니라 1000mm 온다 하더라도 용산 한남 뉴타운이 잠길 일은 단 한 번도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발 호재도 한번 짧게 분석 도와주시죠. 예,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짧게 말씀드리면 들어보면요. 한남 뉴타운 자체가 개발 호재다. 12,000세대다. 다 끝나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파트 단지로 최고의 부촌이 될 것이다. 그 지역은 평당 1억이 넘어갈 걸로 예측이 되고요. 경의선 연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경의선 연장되면서 서울시에서 2030 플랜을 했죠. 이걸 지하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분당선 연장. 작년 8월 30일 착공 들어갔고요. 2021년 또는 2022년도 개통이 되면 한남 뉴타운은 바로 통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유엔사 부지 1조 556억에 매매가 됐죠. 평당 1억입니다. 여기에 주상복합 이제 평당 2억짜리가 탄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번지와 캠프킴, 유엔사 부지 아직도 더 개발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삼각지도 있고요. 자, 용산 민족공원 84만 평 3일 동안 보시러 다니셔야 돼요. 어마어마하다 보시면 되고요. 외인 아파트 부지 6,200원 매각되는데 100억대 아파트로 공급하겠다고 본 매입한 회사가 선포를 했고요. 용산 국제 업무 단지 1년부터 2년 내에 재착공을 하겠다라고.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빌딩 바로 용산에 생깁니다. 133층입니다. 취소된 건 아닙니다. 재추진합니다. 그 다음으로 용산 개발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강변 북로, 북로 지하, 경인선 지하와 동서간 연결. 용산이 앞으로요, 진짜 드래곤 힐로 바뀝니다. 용이 태어나는 자리로 탈바꿈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부자들은 80% 용산으로 갈아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물 포인트와 함께 소개까지 한번 같이 진행해 주시죠. 예, 높은 미래 가치가 있고요.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 우선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사업 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면 올 12월 또 내년 상반기에 사업 시행인가 날 예정으로 있고요. 6,000세대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단독주택인데요. 제가 이 주변 쭉 살펴보니까 단독주택으로 보시면 평당 단가가 3,400만 원입니다. 현재 신문에 한번 보세요. 평당 1억이 넘었다고 얘기하셨습니까? 3.3제곱미터 1억. 자, 3.3제곱미터 1억으로 사시겠습니까? 3.3제곱미터 3,400만 원 사시겠습니까? 이런 매물은요, 사면요, 그냥 돈 버는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렇다면 한남 뉴타운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전 분양가 25평 기준으로요, 약 6억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2021년에 입주 시점 전망을 해봅니다. 서울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있고요. 16억까지는 전망을 해볼 수 있고요. 현재 임대가 전망은 월 1억에, 보증금 1억에 월 4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고요. 한남 더 힐이라고 있습니다. 59제곱미터요. 14억 원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남 뉴타운 매매가 분석 도와주시죠. 네, 현재는 입주권이고요. 추후에 관리처분 인가하면 분양권이 되면 취득세 4.6% 내시됩니다. 자, 지금 1.1%입니다. 매매 금액 볼게요. 30평입니다. 대지 30평에 10억 5천에 나왔고요. 평당 3,500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 평당 다 1억 넘어갔습니다. 자, 임대 금액은요, 현재 전세 들어가 있는 3천만 원이다 보시면 되고요. 대출 금액은 6억 5천까지 가능하고요. 실투자 금액 3억 7천이면 제가 봤을 때는 33평 거의 확정적으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매물 저희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광명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한남 뉴타운 단독주택 매물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